Compared to the non-active commuters, regular cyclists had a 41% lower risk of death from any cause, 45% less risk of cancer, and 46% less chance of experiencing cardiovascular events. Watch on to learn of the amazing ways biking boosts your health. Today's show will be presented in Korean with subtitles in Arabic, all axes, also known as Vietnamese, Chinese, English, French, German, Indonesian, Korean, Mongolian, Persian, Portuguese, Spanish, and Thai. 기쁨이 가득한 시청자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 사이클링과 건강한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서울의 승현입니다. 한국인들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듣고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투르 드 프랑스나 올림픽 경기 같은 스포츠 행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이클링이 단지 스포츠만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전거는 19세기에 교통수단의 하나로 발명되었습니다. 그 후 여행이나 신체 건강 등 레크리에이션 용도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현재 자전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전거가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심지어 빈곤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쇼에서는 사이클링이 우리의 웰빙에 기여하는 여러 이로움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돕고 도파민과 엔도르핀 같은 뇌화학 물질을 증가시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기분을 좋게 해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는 만족스러울 때 더 낙관적이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정신 상태가 보다 안정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클램슨 대학 연구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앞서 말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영국에서 실시한 연구도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더 많이 느끼고 살며 더 많이 이완하고 자존감 또한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외에서 타는 자전거는 경치를 감상하며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얻는 등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정기적인 사이클링은 체중을 감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사이클링은 칼로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소모하는 운동으로 자전거를 타면 시간당 450에서 750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실제 소모되는 칼로리 양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체중, 자전거의 속도, 자전거를 타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사이클링은 가장 쉽고 안전하게 체중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체중 조절 외에도 신체에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그중 하나는 둔근, 대퇴사두근, 슬굴곡근과 종아리 근육 강화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몸의 주요 근육이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강한 역풍에서나 오르막에서 자전거를 타면 경사나 바람의 저항력 때문에 페달을 더 세게 밟게 되는데 이때
핵심적인 근육이 더 열심히 작용하면서 근육이 더 강화됩니다. 근육 조직들이 더 튼튼해지면 신체는 군살이 빠지고 더 탄탄해집니다. 현대기술은 우리에게 더 쉽고 편리한 삶을 선사하지만 불행히도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많은 사람이 몸을 덜 움직이고 칼로리도 더 적게 소모합니다. 주로 앉아만 있는 생활 방식은 심각한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간단하고 실용적인 운동법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심박동수가 증가하는데 이는 심장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뛰게 해줍니다. 영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심장질환과 암 등 주요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타기를 권장합니다.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 연구원들은 신체 활동을 통해 통근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심혈관계 질환, 암, 사망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통근하는 대상자들, 즉 자가용이나 버스, 도보, 자전거로 통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수단을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신체 활동 없이 통근하는 사람보다 자전거로 통근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41%더 낮았고 암 발병률은 45%더 낮았으며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은 46%더 낮았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이동거리 평균은 일주일에 48km였습니다. 즉, 자전거 이용자들은 일주일에 5일, 하루 평균 9.6km를 달렸고 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부담 없는 거리입니다. 글래스고 대학 심혈관 대사 분과의 제이슨 길 교수는 영국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신체 활동을 하는, 특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발병 위험이 더 낮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잠시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시원한 바람과 햇빛을 즐기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 건강에 이로운 사이클링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사이클링과 건강한 삶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전거 타기가 뇌 건강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뇌에 공급되는 혈액은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액 공급 부족은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 호세이 대학 미키오 히우라 박사와 다른 연구원들이 실시한 연구는 고정된 운동용 자전거를 일정 속도나 적정 강도로 타면 뇌에서의 혈액 흐름이 바뀌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자 뇌 전반의 혈류량이 가만히 있을 때보다 27.9% 더 높아졌고 뇌의 특정 부분 혈류량은 최대 70.5%까지 증가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운동을 끝냈을 때 전반적인 뇌 혈류량은 가만히 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두 부분은 40%더 높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달리기와 비교해 자전거 타기의 또 다른 이점은 부상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는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효율적이지만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운동입니다. 이런 격렬한 활동은 특히 발목, 무릎, 엉덩이 등과 같은 부위에
과도한 긴장을 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을 지치게 만들어 부상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이클링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는 무릎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에팔레치아 주립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강도라 하더라도 달리기가 사이클링보다 훨씬 더 많은 근육 조직 파열과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는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이클링을 하는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다리 근육이 약하고 쉽게 부상을 당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공기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기오염은 피부와 눈을 자극하고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암 등 우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친환경적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와 달리 사이클링은 기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만들 때에도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적은 재료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자전거로 대체하는 것은 스모그를 청정하고 친환경적으로 해결하며 건강한 생활 방식 또한 증진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배기가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이점들이 상쇄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의 연구팀은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들은 런던의 자전거 통근자들이 매일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얼마나 많은 오염에 노출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를 자가용 운전자, 버스 운전기사,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로 나눴을 때 다른 참가자에 비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대기오염에 가장 적게 노출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자가용 운전자들은 자전거 이용자보다 5배나 많은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습니다. 사이클링으로 얻어지는 많은 혜택은 궁극적으로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연구자들은 만일 50만 명이 매일 다니는 짧은 거리를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 바꾼다면 기대 수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수량화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신체 활동으로 자전거를 타는 개인들이 3개월에서 14개월 정도 더 오래 산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들이마셔서 약 40일의 수명이 단축되고 교통사고 가능성으로 약 9일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사이클링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로움은 자동차 운전에 따른 위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영국, 핀란드, 호주, 오스트리아의 전염병 학자들 또한 사이클링이 주는 많은 이로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영국 성인 8만 명 이상을 분석하였고 사망 원인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사망률이 자전거를 타지 않는 사람들보다 15%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권장 운동량을 채우기 힘들다면 통근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해결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클링으로 인한 많은 이로움을 들으시고도 뭘 더 기다리시나요? 자전거에 앉아 페달을 밟고 주변을 다니며 새로운 기회를 얻으세요. 진솔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이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반대이다.
3부작 중 3부가 방영됩니다. 여러분이 장수하시고 건강하고 기쁨 가득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Honest viewers, thank you for joining us on today's show. Up next is Things Are Upside Down in Our World, Part 3 of 3, on Between Master and Disciples. May you live a long life full of gladness and health.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suprememastertv.com/HL.